안녕하세요. SCK 박주연 차장입니다. 올해 초 오토캐드에 큰 변화가 있었죠. 바로 이제 오토캐드 LT에서도 리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오토캐드 LT 기반의 설계 자동화와 리습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아젠다부터 소개를 해 드릴게요. 네. 먼저 오토캐드 LT 소개에서는 많은 분들이 오토캐드는 잘 아시는데 오토캐드 LT는 어떤 제품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셔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오토캐드 LT에 포함되어 있는 자동화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토캐드 LT 2024에 추가된 리습의 소개와 다양한 예시를 통해 활용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실무 맞춤, 다양한 오토캐드에서는 오토캐드의 다양한 종류를 소개해드리고 어떠한 제품이 나에게 맞는 제품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가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 이미지가 오토캐드 LT인데요. 상단에 보시면 제품명에 LT라고 적혀져 있어요.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사실 2D 설계만 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용하는 제품이 오토캐드인지 오토캐드 LT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상단의 제품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토캐드 기반이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오토캐드 LT는 오토캐드가 출시되고 11년 정도 후에 출시된 라이트 버전이고요. 3D 기능은 축소되었지만 오토캐드의 절반도 되지 않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고 2024 버전에서는 리습 기능까지 추가되어 있어서 자동화 기능까지 갖춘 독보적인 2D 설계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토캐드 LT에 기존에 포함되어 있던 오토캐드 LT 기반의 설계 자동화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설명과 데모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문자 레이어 자동 설정인데요. 오토캐드 2020.1 버전부터 텍스트 레이어라는 환경 변수가 새로 추가되었어요. 문자를 작성하면 현재 레이어가 아닌 지정한 문자 레이어로 작성이 되는 건데요. 문자뿐만이 아니라 치수, 해치, 중심선, 외부 참조도 여기 제가 적어드린 환경 변수를 입력을 하시면 현재 레이어가 0번이더라도 문자는 문자 레이어로, 치수는 치수 레이어로 자동으로 작성이 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레이어를 바꾸는 게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인데 미리 세팅이 되어 있다면 상당히 편리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하는 부분이고 매번 설정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템플릿에 미리 저장해 놓으시면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일단은 레이어를 만들어 놨어요. 센터, 딤, 해치, 텍스트 레이어는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요. 주석에서 여기 현재 설정해 보시면은 여기서 환경 변수를 입력하지 않고도 특정 레이어로 지정을 해 주실 수 있고요. 또는 환경 변수를 입력을 해서 레이어명을 입력을 해서 지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문자를 입력을 해 볼게요. 현재 레이어는 0번 레이어지만 문자를 선택하면 문자 레이어로 작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심선 기능을 이용해서 센터 마크를 그리고 평행한 두 선을 선택을 해서 중심선을 그렸을 때도 자동으로 센터 레이어로 작성이 되고 치수도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치수도 현재 레이어와 관계없이 치수를 작성하면 즉각적으로 치수 레이어로 지정이 됩니다. 해치도 작성을 해 볼게요. 해치도 마찬가지로 작성을 하면 제가 작성한 해치 레이어로 설정이 되고요. 만약에 다른 레이어로 지정을 하거나 다른 환경 변수를 새로 적용을 하면 예를 들어 제가 PPP 레이어로 해치 레이어를 변경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 다시 해치를 입력을 했을 때는 PPP 레이어로 해치 레이어가 생성이 되면서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없었던 PPP 레이어가 새로 만들어졌죠. 네, 이렇게 환경 변수를 통해서 손쉽게 레이어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수인데요. 명령어는 count list count 2022 버전에 새로 들어온 기능이에요. 도면 안에 있는 블록의 수량을 이렇게 이름과 개수를 한꺼번에 팔레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표로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개수 팔레트에서 확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표로 도면에 삽입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내 도면에 뭐 의자가 몇 개인지 책상이 몇 개인지 또는 어떤 특정 부품이나 블록의 개수를 손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 부분도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뷰 탭에서 개수 팔레트를 클릭을 하면 개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도면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내용을 하나를 클릭을 하면 해당하는 블록을 하이라이트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우측 중앙 상단에 초록색 아이콘 클릭해서 지금 해당하는 블록만 일괄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선택해서 특성을 변경하거나 일괄 작업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노란색 아이콘은 혹시라도 블록이 겹쳐져 있어서 수량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알려주는 건데요. 선택해서 삭제하면 알람 표시는 지워집니다. 네. 이번에는 테이블을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요. 원하는 항목만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는 상단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전체를 선택해서 삽입 아이콘을 클릭하면 마우스 옆에 이렇게 미리 보기가 보이죠. 원하는 영역에 클릭해서 표를 삽입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도면에 있는 블록의 수량이 변화가 되면 그것 또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지금 제가 블록의 개수를 4개를 더 복사를 해 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블록이 의자가 70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표는 바로 변경되지 않고 RE 리젯 명령 입력하시면 업데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70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모형에 여러 도면을 넣어 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영역만 선택을 해서 블록의 수량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초록색 아이콘 클릭해서 영역을 지정을 해 주시면은 해당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블록의 수량만 확인할 수 있고요. 또는 명령어 count 이용해서 영역의 블록의 수량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스마트 블록 배치인데요. 스마트 블록 배치는 지금 현재 도면에 삽입된 블록의 형태를 오토캐드가 머신러닝 기능을 통해서 그 규칙을 이해를 한 다음에 또 그 비슷한 블록을 추가를 할 때 미리 어떤 형태로 들어갈지를 알고 자석이 착 붙듯이 그 형태를 제한을 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눌러가면서 형상을 순환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가 나왔을 때 클릭해서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콘을 클릭해서 자동 배치에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제가 이 데스크를 한번 추가를 해 볼게요. 원하는 영역에 가면 자석이 촥 붙듯이 지금 스케일도 알아서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순환해 가면서 원하는 형태가 나왔을 때 클릭. 네, 또 블록을 자리에 위치만 시켜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고 이번에는 의자를 배치를 반복해서 한번 넣어 볼게요. 네, 이거 넣을 때 다 옵셋해서 넣어야 되는데 저 책상에서 띄어진 간격까지 알아서 자동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스크립트인데요.
스크립트는 마치 사용자가 명령줄에 입력하는 것처럼 차례대로 실행되는 오토캐드의 명령 목록이에요. 이 명령을 복사해서 명령창에 붙여넣어서 바로 실행할 수 있고 SCR 확장자로 저장을 해서 스크립트로 실행을 할 수도 있어요. 오토캐드는 대화형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라인을 입력하거나 해서 라인 L 엔터 하면은 뭐 두 번째 점을 입력하세요. 그 다음 점을 입력하세요. 그럼 내가 그 다음 점을 입력하고 계속 명령에 이 오토캐드와 대화를 하면서 그 캐드와 입력한 대화가 히스토리에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입력한 이 대화들을 내가 수동으로 계속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이 나와 있는 프롬프트만 지우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계속 입력할 필요 없이 바로 이전에 했던 그 과정들이 바로 붙여넣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제가 마이너스 인서트를 하고 SCK라는 블록을 삽입을 했어요. 그리고 블록의 위치는 0,0에 넣었어요. 그리고 축척 X축, Y축은 다 1로 넣었고 회전 각도도 0으로 해서 넣었어요. 제가 입력한 항목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항목이죠. 그래서 이 항목을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다음에도 SCK라는 블록을 0,0에 그냥 붙여넣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타이틀 블록을 항상 어떤 좌표에 붙여넣기를 한다라고 하신다면은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붙여넣기를 해도 되겠죠. 그리고 스크립트가 꼭 도면 한 장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도면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다른 업체에서 받은 도면이 도면명이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레이어명이랑 달라서 그거를 다 일일이 바꿔줘야 했을 때 그때 뭐 마이너스 레이어 해서 변경 뭐 어떤 뭐 1번 레이어는 뭐 월로 뭐 2번 레이어는 뭐 가구 퍼니처로 뭐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에 넣어 놓으면 도면을 열어서 그 작업만 계속 수행하고 저장해 줄 수도 있어요. 또는 도면을 열어서 퍼지만 하고 저장 이런 것들을 수많은 도면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는 마이너스 레이어를 입력을 했죠. 그리고 옆에 정제된 화면이에요. 마이너스 레이어를 했는데 근데 좀 궁금할 수도 있겠어요. 왜 레이어를 입력하지 않고 마이너스 레이어를 입력하지?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스크립트는 말 그대로 이런 대화 스크립트 대화하는 히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레이어를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떠버리잖아요. 대화 상자에서 클릭하면 이렇게 명령 히스토리 창에 글로 텍스트로 남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옵션이 텍스트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레이어를 입력을 하고요. 그럼 레이어를 만들거나 설정하거나 새로 만들거나 하는 일련의 그런 옵션들이 다 여기에 텍스트로 나와요. 그래서 M 하면은 만들기로 스크립트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레이어를 입력하고 타이트 블록이라는 레이어를 만들고 색상을 마젠타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렉탱글 입력해서 사이즈에 맞게 사각형을 그리고 오스넷 모드에 여기 숫자가 있는데요. 우리가 템플릿에 먼저 세팅 값을 넣어 놓긴 하지만 사실 오토캐드를 열어서 스냅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매번 이걸 바꾼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좀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미리 스크립트에 넣어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넷과 그리드 모드 그리고 뭐 줌 익스텐드로 설정을 해주는 건데 제가 옆에 이 스냅에 대한 숫자를 적어놨어요. 각 스냅별로 숫자가 있거든요. 그 숫자의 총 합을 여기 스크립트에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끝점, 중간점, 중심점 요 세 가지만 키고 쓴다라고 하면은 숫자 7을 여기 넣어주시면은 다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면은 그 스냅만 켜지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라인을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L 엔터 하면은 다음 점을 지정하라고 캐드가 또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제가 입력을 하고 또 오토캐드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값을 입력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라인을 하나 그렸죠. 그러면 오토캐드와 제가 한 대화가 명령 히스토리에 쌓이고 이 대화를 그냥 복사해서 컨트롤 이 기존 건 지우고
명령창에 컨트롤 V 하면은 방금 했던 명령대로 자동으로 화면에 객체가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마이너스 레이어로 나와 있던 이 명령 히스토리를 복사를 한번 해서 메모장에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여기에 붙여넣기. 우선은 SCR 스크립트 파일로 저장을 한 다음에 좀 불필요한 부분은 지워볼게요. 뒤에 확장자만 .scr로 해서 스크립트 파일로 모든 파일 한 다음에 저장. 그 다음에 이 프롬프트에 있는 메시지를 제거를 해서 입력값만 놔두고 다시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스크립트 실행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방금 만든 스크립트 파일을 열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레이어가 하나 자동으로 만들어졌고 타이틀 블록이 생성이 됐고 그리드 꺼졌고 직교 모드 켜지고 오스냅도 그 합대로 내가 원하는 지정값대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화면의 특정 레이어만 끄고 싶다. 예를 들어 이런 CPU 레이어만 끄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마이너스 레이어, 오프, CPU 뭐 다른 레이어 값을 더 입력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엔터까지 해서 이거를 컨트롤 C 하고 명령창에 컨트롤 V만 입력해주면 원하는 레이어를 꺼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크립트를 여러분이 만들기가 까다로우시면은 온라인에 검색해보면 스크립트 잘 만들어 놓은 것을 원하는 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SCR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아까처럼 스크립트 실행해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엑셀을 이용해서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진 것도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스크립트도 알아보시고 검색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오토캐드 LT2024 리습 활용하기인데요. 리습 용어에 대해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리습은 1950년대 후반에 시작된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처음에는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도록 설계가 되었고 지금도 많은 AI 어플리케이션의 기반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토 리습은 리습을 기반으로 오토캐드의 기능을 확장하고 사용자하기 위해서 오토데스크에서 개발한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사용자 정의 명령을 작성하고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고 오토캐드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비주얼 리습은 오토 리습의 확장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토캐드 프로그래밍이나 사용자화를 위한 추가 기능과 도구를 제공합니다. 비주얼 리습에는 코드 편집기, 디버깅 도구, 오토리습 코드 작업을 위한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같은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리습은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이고 리습을 기반으로 오토리습과 비주얼 리습이 오토캐드 기능을 확장하고 사용자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용어를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리습의 확장자는 LSP, 비주얼 리습에서 컴파일된 파일들은 FAS, VLX로 나오고 이것들을 통틀어서 리습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오토캐드 LT 2024 버전부터 오토캐드 LT에서도 오토 리습과 비주얼 리습을 사용 가능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오토캐드와 동일하게 사용자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여기 표를 보시면은 오토캐드에서 지원되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와 오토캐드 LT에서 지원되는 인터페이스를 한번 표로 표시를 해 보았어요. 그래서 오토캐드 LT에서 리습을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토 리습 부분만 지금 정확하게 문제없이 사용이 되고 비주얼 리습 같은 경우에 뭐 액티브엑스 함수가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디버깅하는 환경 같은 거는 이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리습을 가져다 놓고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오토캐드에서는 뭐 오토 리습이나 비주얼 리습뿐만 아니라 뭐 단넷이라든가 ARX 프로그램도 같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외부 서드 파티라든가 아니면 이런 애드인 앱까지 같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토데스크도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듯이 오토데스크 앱 스토어가 있어요. 그 앱 스토어를 통해서 무료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오토캐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오토캐드 LT는 지금 이 애드인은 활용하실 수 없지만 그 대신 오토 리습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오토 리습도 앞서 말씀드린 스크립트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에 수많은 리습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것들을 얼마든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토 리습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오토캐드에 없는 명령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명령을 축약해서 예를 들어 내가 A라고만 외치면은 10단계가 거쳐야 되는 일을 A라는 명령어 하나로 수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 시간을 절약하고 정확성을 향상을 시킬 수가 있어요. 사실 사람이 하다 보면 오류가 날 수 있는 부분을 캐드가 알아서 리습이 알아서 해주는 결과를 통해서 정확성을 높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메모장 파일이에요. 따로 컴파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도 어떤 코드를 썼는지 어떤 명령어가 들어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굳이 내가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지 않고 뭐 배우지 않았더라도 보시면은 이 리습을 더블 클릭해서 메모장 파일로 여신 다음에 depenC라고 되어 있는 부분 뒤에 있는 게 명령어예요. 그래서 리습을 하나 다운을 받았는데 어떤 명령어가 새로 생겼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리습을 더블 클릭하고 열어서 depenC 다음 부분에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해 보시고, 혹은 이걸 변경하실 수도 있겠죠. 여기서 다른 명령어로 변경하신 다음에 저장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을 통해 수많은 리습을 검색을 하고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스크립트보다 훨씬 확장된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사실 스크립트는 중간에 멈추거나 사용자 값을 입력할 수는 없어요. 좀 일방적으로 쭉쭉쭉쭉 그 순서대로 명령어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리습은 중간에 대화 상자도 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값을 입력할 수도 있고 훨씬 확장된 자동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토캐드 LT에서 리습을 적용하시려면 아까 스크립트 실행 옆에 응용 프로그램 로드라고 나와 있어요. 관리 탭에 응용 프로그램 로드 또는 명령어 app 로드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오토캐드에 끌어다 놓으셔도 리습을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app 로드나 응용 프로그램 로드를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대화 상자 창이 하나 나오고요. 여기서 로드를 선택하고 리습을 하나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성공적으로 로드 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텐데요. 그 다음에 리습에 있는 새로 만들어진 명령어를 입력하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또는 나는 매번 이렇게 로드에서 사용하는 게 귀찮다라고 하시면은 요 아래쪽에 목차를 눌러 놓으시면은 시작하기 세트에 아예 리습을 넣어 놓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번 입력하실 필요 없이 늘 그 추가 명령어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토캐드 LT에서 리습을 활용하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레이어를 작성하고 지정하는 거. 제가 아까 LT에 기본적으로 포함된 기능이라고 해서 환경 변수를 통해서 문자는 문자 레이어, 치수는 치수 레이어로 지정되는 걸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예 Q1, Q2를 통해서 레이어를 지정할 수 있는, 손쉽게 지정할 수 있는 리습. 그다음에 문자 도면을 열었을 때 문자가 누락돼서 물음표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문자 스타일에 들어가서 물론 변경해 주실 수 있지만 문자 스타일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여러 스타일을 계속 들어가서 이거 반복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일괄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리습. 그리고 캐드가 단위가 밀리미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평을 원하는 그 평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어서 면적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리습, 그리고 드림 플러스가 LT 버전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토목이나 건축, 인테리어 쪽에서 인기가 많은 드림 플러스의 주요 기능인 일괄 출력과 엑셀 연동까지도 한번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이어 자동 지정인데요. 지금 현재는 기본 레이어만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리습을 가지고 와서 레이어를 만들어 볼게요. app 로드를 입력을 하고 SCK 레이어 리습을 로드를 하고요. 닫기. 그럼 리습이 이제 로드가 됐고요. 새로운 명령어 SCK를 입력을 해서 레이어를 새로 생성을 하고 변경을 해 볼게요. 레이어 창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아까 없던 레이어가 자동으로 만들어졌고요. 레이어를 변경하고 싶은 객체를 선택을 하고 Q1이라고 입력하면 1번 레이어로, 또 선택하고 Q2라고 입력하면 2번 레이어로, 또 잡고 선택해서 Q3로 입력하면 3번 레이어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작업을 할 때 객체마다 선택해서 레이어 바꾸는 게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이렇게 리습을 이용을 하시면은 매우 손쉽게 변경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리습은 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짝꿍 권호민 과장이 만들어준 리습인데요. 혹시 리습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그 설문조사 창에 말씀해 주시면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가 물음표로 나왔을 텐데요. 이번에는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항상 로드할지 한 번만 로드할지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명령어 SCK 2번 입력하고 스탠다드로 선택을 하면은 물음표로 나와 있던 문자가 일괄적으로 다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평 변환인데요. 원래대로라면 에어리어 명령을 입력을 하고 객체를 선택을 해서 지금 이렇게 영역과 둘레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게 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리습을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SCK 미터 제곱과 평 리습을 로드를 하고요. SCK 명령어를 입력을 하고 객체를 선택하고 문자가 들어갈 위치를 클릭만 해주면 제곱미터와 평까지 같이 이렇게 손쉽게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한두 실이 아닌 경우에 활용을 하면은 시간 절약이 상당히 잘 되겠죠. 네, 다음은 드림 플러스에서 일괄 출력하는 리습인데요. 드림 플러스의 LT용에서 지금 일괄 출력하는 대화 상자를 열었고요. 여기서 용지나 기타 설정을 해줍니다. 네, 여러 가지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도각을 설정을 해줄게요. 도면 안에서 출력할 도각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도면 번호, 어떤 이제 출력할 기준으로 삼을 도면 번호를 선택을 해주시고, 네. 도면명도 선택을 해줄게요. 네, 도각이 지정이 됐고, 확인. 그리고 어떤 순서로 일괄 출력을 할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느 경로에 저장을 할지 경로를 지정을 해주면 해당 경로에 PDF
파일이 일괄적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네. 이 세팅은 매번 해주시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맨 처음이라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플롯을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쭉쭉쭉 도면 안에 있는 모형 공간 안에 있는 이 타이틀 블록을 찾아서 일괄 출력하는 모습이고요. 마지막 PDF에는 병합이 돼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낱장으로도 뽑을 수 있고 병합해서도 뽑을 수 있어요. 네, 다음은 엑셀과 연동하는 기능인데요. 오토캐드에 있는 표를 엑셀로 가져가고 엑셀에 있는 표를 오토캐드로 가져오기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옵션이 있고 캐드에 있는 표를 복사해서 엑셀을 열어서 엑셀에 붙여넣기 하면은 이렇게 엑셀의 안에 각각의 셀별로 들어가게 캐드에 있는 표를 복사를 해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토캐드에서 해당 내용을 변경해서 엑셀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위에 있는 타이틀을 변경을 했고요. 업데이트를 해주면 엑셀에서도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양방향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다양한 예시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거 말고도 사실 본인한테 어떤 게 필요한지 모를 때도 있거든요. 내가 막상 이 리습을 써보니 너무 좋더라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나 없어도 괜찮은데 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검색해서 이런 게 있었네 라고 찾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꼭 리습 검색해서 활용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 실무 맞춤 다양한 오토캐드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토캐드 2024 포트폴리오인데요. 오토캐드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혹시 알고 계셨나요? 다들 아마 이 오토캐드만 알고 계셨을 텐데 오토캐드에 그냥 오토캐드에 포함된 캐드만 해도 종류가 7가지예요. 여기에 산업별 특화된 툴셋이라고 해서 오토캐드 아키텍처, 메케니컬, 플랜트 3D, MEP, 맵 3D, 일렉트리컬, 레스터 디자인까지 7가지 캐드의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간소화된 버전인 LT, 그리고 더 간소화돼서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토캐드 웹이 있어요. 오토캐드 웹은 우리가 요즘에 뭐 아웃룩이나 파워포인트도 웹사이트를 통해서 작업을 하다가 좀 작업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데스크탑 앱에서 열기해서 작업을 하시잖아요.
오토캐드 웹도 web.autocad.com에 들어가셔서 그냥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토캐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느 PC에서라도 도면을 열어서 간단한 편집 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LT를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오토캐드에 포함된 이 툴셋이랑 웹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이 중에서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 맞는 제품일지, 내가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게 맞을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실무 맞춤 다양한 오토캐드의 오토캐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오토캐드가 있고 거기에 산업별로 라이브러리나 자동화 기능을 좀 다 추가해 놓은 7가지 툴셋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툴셋이라고 해서 마치 오토캐드에 애드인으로 들어가는 제품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래에 보시면은 제품 하나하나마다 다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이 되는 독립된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름만 봐도 어느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쉽죠. 아키텍처는 건축 분야, 메케니컬은 기계 설계, 일렉트리컬은 전장 설계, MEP는 배관 설계 이렇게 해당 분야를 아예 개발될 때부터 해당 분야의 설계자가 어떤 설계를 하는지 어떠한 기능이 필요한지를 알고 개발이 됐기 때문에 오토캐드보다 한 단계 더 상위 수준의 설계를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LT가 있고 오토캐드가 있고 그 다음에 툴셋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 하나 아키텍처에 대한 데모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토캐드에서는 치수를 이렇게 일일이 찍어서 작업을 하시잖아요. 다양한 명령어도 바꿔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고 네, 오토캐드 아키텍처에서는 그리드 선을 클릭을 하고 간격값만 입력해주면 이렇게 내 면에 대한 치수가 자동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인면도 일일이 평면에서 투영해서 작업을 하실 텐데 인면이라는 기능이 아예 있고 인면의 깊이를 설정을 해주고 인면이 들어갈 간격만 지정을 해주면 인면이 이렇게 자동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동으로 나온 인면이 이제 만약에 평면이 변경이 됐어요. 지금 계단을 없앴는데 인면을 선택하고 새로 고침을 눌러주면 평면이 업데이트된 것에 그대로 반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2D 작업을 하면서 3D 작업이 동시에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모드를 스케치 모드로 바꿔서 마치 스케치한 것과 같이 보기 뷰를 바꿔줄 수도 있어요. 캐드가 사실 3D 작업까지 진행이 되는데 3D 작업을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그런데 오토캐드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BIM 설계 프로세스를 접목을 해서 2D 작업을 하면서 3D 모델링이 일어나고 3D 모델링에서 도면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에도 보시면은 오토캐드랑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비슷하지만 선이라던가 호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벽, 문, 창, 지붕, 계단, 공간 이런 기능들이 아예 만들어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키텍처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각 해당하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메케니컬은 파워 치수라던가 각종 그 산업 규격 라이브러리, 볼트, 너트, 와셔 같은 부분이 미리 만들어져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툴셋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오토캐드 웹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제가 지금 캐드를 실행한 게 아니라 웹브라우저에서 오토캐드 웹에 접속을 한 화면이에요. 그리고 지금 캐드랑 좀 화면이 비슷하죠. 인터페이스가 레이어도 확인을 할 수 있고 외부 참조나 블록 삽입도 가능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선을 그리거나 사각형을 그려주실 수도 있고요. 트림이나 익스텐드, 필렛 같은 간단한 수정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진짜 설계를 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 대신 좀 간단하게 고치고 수정하는 정도? 내가 지금 뷰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끔 편집 기능이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또 오토캐드를 사기엔 너무 부담스럽고 했을 때 오토캐드 웹 활용하시면 안성맞춤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오토캐드 LT, 오토캐드 LT, 오토캐드 웹, 그리고 포함된 툴셋까지 한번 설명을 다 드렸어요. 이번 웨비나에서는 오토캐드 LT에 좀 중심을 맞춰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기능적으로는 오토캐드는 2D와 3D 모두 설계 가능하고 애드인이나 서드파티까지 추가해서 폭넓은 사용자화를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오토캐드 LT는 2D 작업에 집중된, 그리고 이제는 리습이 포함된 2D 설계에 특화된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오토캐드 웹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협업을 위해서도 도면을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도 패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도면에 코멘트를 남기고 직접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용 환경을 보시면 오토캐드는 조금 도면의 용량이 크거나 대규모 복잡한 프로젝트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적합하고요. 3D 설계를 꼭 하진 않더라도 다른 업체에서 3D 모델을 보내와서 그거를 보고 검토하고 치수 작업이 필요하신 경우 오토캐드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LT는 2D 도면 작업, 그리고 간단한 캐드 작업 하실 때 오토캐드 LT를 사용을 해도 전혀 문제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토캐드 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뷰어로만 봤을 때는 조금 모자랄 때, 도면 검토나 간단한 수정이 필요할 때 오토캐드 웹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토캐드랑 LT랑 차이가 뭔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뭐 3D 말고는 그럼 차이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나는 뭐 LT만 써도 되겠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가장 큰 차이를 보자면 제가 마지막에 적어놨는데, 오토캐드는 CPU에 다중코어를 사용을 하고 오토캐드 LT는 단일 코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토캐드는 어떤 다량의 작업을 병렬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배경에 배치 작업을 하고 배경 프로세스를 돌리면서 나는 현재 작업을 한다던가, 해치 작업에 대한 거, 그리고 외부 참조에 대한 부분에 이 다중코어 프로세서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참조나 해치 작업, 그리고 도면 용량이 많으신 분들은 물론 예산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일단 중요한 거는 나의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설계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셔서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픽 리소스 사용하는 거나 이런 부분은 CAD나 LT나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요. 메모리 사용에 락이 걸렸다던가 한계가 있다라던가 이런 것들은 잘못 알려진 내용이고, 그런 부분도 다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다만 CPU 코어 처리 방식에 다른 그 다중코어, 단일 코어라고 나눠져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토캐드 웹은 오토캐드 엔진을 그대로 가져다가 개발된 제품이기 때문에 버벅거리거나 오토캐드 엔진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에 부드럽게 작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유튜브 캐드 채널이라고 있어요. 오토데스크 코리아에 올려진 그 유튜브 채널인데요. 여기 보시면 맨 끝에 매크로 만들기라고도 나와 있죠. 오늘 자동화 설계에 가장 어울리는 항목이라서 화면에 한번 넣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스크립트에 코마 세미콜론이라던가 아니면 공백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조합해서 좀 더 쉽게 캐드 안에서 자동화를 만들 수 있는 재미있는 기능이니까요. 이런 것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 남겨주신 질문을 제가 한번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스크립트는 단일 명령에서 정해진 로직에서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단일 명령. 어차피 오토캐드 명령이나 그 함수, 그리고 그 순차적으로 나가는 명령들의 그냥 순서대로 실행하는 로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수는 오로지 블록 종류와 수량에 특화된 명령인가요? 블록도 있고요.
나중에 보시면 사실 그게 블록 말고 추가적으로 선이나 그런 항목도 좀 있거든요. 근데 거의 블록에만 좀 특화된 거는 블록인데 항목에 보면 다른 항목에 선이 들어와 있는 것도 제가 한번 보기는 했는데 일단은 블록의 수량을 세는 거라고만 보시면 네, 되겠어요. 2D와 3D 간의 호환성 및 UI 운영의 이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2D와 3D 간의 호환성은 오토캐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토캐드 아키텍처도 보면 3D 작업이 바로바로 전환이 되잖아요. 뭐 이렇게 그 마우스 휠이랑 시프트 키를 눌러서 바로 인터페이스를 전환을 할 수도 있고 호환성에는 같은 오토데스크 제품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예를 들어 다른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사용을 한다던가 하면 스케치업 임포트를 이용을 해서 가지고 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LT 같은 부분은 3D 제품을 가지고 왔을 때 사실 LT는 플랫하게 2D 제품을 설계를 하지만 보기에는 0이라고 있지만 사실 그 값을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 값을 처리하기에는 좀 속도가 더뎌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토캐드 안에서는 호환성이나 저런 이점을 느끼시려면 오토캐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은 오토리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반복 작업에 대한 자동화와 워크플로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 네. 오토리습은 다른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어도 좀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 보시면은 엠찌캐드라고 예전에 저랑 같이 여기서 같이 유튜브 하셨던 분인데 엠찌캐드 채널에 가시면 따라하기 식으로 리습을 배우기 쉽게 잘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유튜브 강의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은 리습을 손쉽게 빠르게 배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T 가격 경쟁력 외에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드린 웨비나 내용을 보셨다면 아마 LT의 강점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LT는 뭐 라이트 버전이고 오토캐드보다 저렴하다? 이것도 물론 큰 장점이지만 스크립트라는 기본적인 자동화도 사용할 수 있고 이제는 리습이라는 확장된 자동화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는 2D 설계의 독보적인 제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곧 있으면 점심시간이니까 식사 맛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LT 기반의 설계 자동화 그리고 리습 활용에 관한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